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 우리말로 원본인데요. 이 원본은 뷰어에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뷰어에게 보여줄 컨텐츠의 원본이 있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 거점은 서버겠죠. 이 오리진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S3를 오리진으로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의 모든 겁니다. 즉 아마존 S3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모두 커스텀 오리진이라고 불려요. 이 커스텀 오리진의 종류에는 EC2가 될 수도 있고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EC2 및 다른 HTTP 소스, 온프렘도 포함이죠. 우리가 HTTP로 요청을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커스텀 오리진으로 분류가 돼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프론트 강의를 찍게 된 계기죠. AWS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프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GCP라든지 여러분께서 HTTP로 요청할 수가 있다면은 상관없이 모두를 오리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요거는 커스텀 오리진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최대 25개까지 오리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원한다면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 여기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고요. 이제 우리 뷰어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이 뷰어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가져야 되잖아요. 이 가져올 수 있는 대상들은 이렇게 EC2, S3,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등 AWS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서버가 될 수도 있다. 요거까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존 S3를 오리진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S3 오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 S3를 오리진으로 설정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를 별도로 분류해서 S3 오리진이라 부르고요. 도메인 형식은 bucketname.s3.region.amazonaws.com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S3는 참고로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메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요 형식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S3 오리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요 형식, 반드시 요 형식이어야 돼요. 요 형식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S3 오리진이 아니라 커스텀 오리진 취급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설정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스태틱 호스팅을 활성화시켰을 때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커스텀 오리진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예 안 되고요. 요건 아예 오리진 취급이 아니고 요 형식은 그래 우리 HTTP를 요청하니까 가능은 해 라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인식은 하지만 요거를 별도로 S3 오리진이라고 취급하진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S3 오리진만의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어요. 왜 S3 오리진으로 분류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들은 커스텀 오리진인데 얘는 S3 오리진이다. S3 오리진이 되면 뭐가 좋으냐? S3에 별도로 접근 제한이 가능하고요. OAC 혹은 OAI라고 하는데 OAC가 좀 더 최신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하나 찍을 거예요. 어쨌든 접근 제한이라든지 포스트, 풋 등으로 직접 S3 컨텐츠를 업데이트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프론트가 S3만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3 오브젝트 람다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오브젝트 람다가 무엇인지도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S3에서 파일을 가져올 때 동적으로 그 파일을 변환시키거나 여러분께서 수정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S3는 S3 오리진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럼 커스텀 오리진은 무엇이냐? S3를 제외한 모든 오리진을 커스텀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WS 미디어 스토어라든지 S3이긴 하나 스태틱 호스팅 아까 말씀드렸죠? S3 오리진을 사용하지 않고 S3 스태틱 호스팅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람다 펑션 URL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EC2라든지 혹은 온프레미스의 HTTP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커스텀 오리진 취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3 아니면 다 커스텀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리진 그룹이란 걸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 오리진을 그룹으로 묶어서 페일오버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이렇게 오리진을 지정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지정을 해서 요게 페일이 나면은 요렇게 갈 수 있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요렇게 오리진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에서 HTTP 스테이터스 500을 반환한 경우 EC2 같은 경우에 500으로 났다. 그러면은 세컨더리에서 컨텐츠를 가져오는 요 오리진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에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HTTP 혹은 HTTPS로 접근할지를 선택이 가능한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프로토콜을 HTTP로 사용할 수도 있고 HTTPS로 접근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HTTPS가 좀 더 좋은 선택이긴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HTTP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다면 HTTP도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IP 주소는 사용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만 딱 박아놓을 수는 없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도메인을 example.com이라든지 EC2 같은 경우에는 EC2에 부여되는 그 호스트네임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P 주소는 사용 불가능해요. 오리진으로. 자, 그럼 오리진 그룹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페일오버를 대비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두 오리진을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컨더리에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뷰어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제 컨텐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AW 상에서 ALB 뒤에 이런 EC2 인스턴스를 구성을 해서 오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로 뭐 그럴 리 거의 없겠지만 인스턴스들이 다 뭐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점검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 코드를 반환을 했어요. 근데 500기가 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에러 코드를 반환을 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걸 감지를 해다가 지금 프라이머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구나. 우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해서 바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백업으로 컨텐츠를 요청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리진 그룹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까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나타내는 HTTP 코드 여러분께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반환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컨더리 요청이 되고요. 프라이머리 통신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요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아웃이라든지. 그래서 기본 10초를 사용해서 3번 시도를 하는데 10초 안에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프라이머리 실패했구나 하고 세컨더리로 가요. 참고로 요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자주 요청하고 싶다. 좀 더 빠르게 페일오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10초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뭐 1초만 응답을 안 해도 바로 세컨더리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청에 응답이 늦어진 경우 통신은 성공을 했으나 컨텐츠를 불러오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뭐 EC2에 부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30초인데 최대 60초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요 기간 내에 컨텐츠가 전달이 안 됐다. 그럼 바로 세컨더리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get, head, 옵션에 해당하는 HTTP 메소드만 가능하고요. 푸시라든지 포스트 같은 거는 요 오리진 그룹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은 커스텀으로 에러 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요 기능은 제가 다음에 강의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은 오리진 커스텀 헤더예요. 이 오리진 커스텀 헤더는 뭐냐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에 요청했을 때 커스텀으로 추가 헤더 전달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뷰어에서 뭔가 요청을 보냈어요. 클라우드 프론트로. 나는 이렇게 image.png라는 이미지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HTTP 요청이니까 이제 몇 가지 헤더가 들어가 있겠죠. 호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레퍼러라든지 요 헤더에다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요거를 직접 오리진에 다시 요청을 할 때 여기다가 추가로 헤더를 더 넣어서 던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리진 커스텀 헤더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은 마이 앱이라는 거 그리고 시크릿 키를 하나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던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렇게 오리진으로 전달할 때는 요 요청에다가 추가로 요 부분이 더 더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ALB는 뭐 퍼블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퍼블릭인데 나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받는 요청만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시크릿에 해당하는 헤더가 있을 때만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의 로직을 넣을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이유 여러 개인데 각각의 어디서 요청을 받는지를 내가 여기서 로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건 어플리케이션 요 헤더는 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부르는 거는 요 어플리케이션 헤더를 마이앱으로 하고 요거는 뭐 테스트 앱으로 하고 요거는 뭐 마이앱2 이런 식으로 다른 헤더를 가지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밸렛에 접속해서 뒤에 있는 여기서 로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마다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오리진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리진 커스텀 헤더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청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없는 것들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다 그러면 덮어 씌웁니다. 최대 10개까지 우리가 커스텀 헤더를 넣을 수가 있는데 증가 요청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이제 여기다가 추가 불가능한 헤더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버라이드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스트 당연하겠죠. 그리고 레인지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별도로 추가하거나 오버라이드가 불가능하다.
요 리스트들은 요 이제 URL에 있는데 요 URL 제가 자세히 넣어 놓을게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오리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제가 EC2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EC2를 하나 만들어서 커스텀 오리진용으로 오리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만들 텐데, 뭐 사실 데모 my 오리진 AMI도 그대로 둘 거고요. 그냥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키페어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HTTP에서 트래픽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세부 정보에서 제가 여러분 같이 소스 코드에 드리는 요 유저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십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웹서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요 EC2 인스턴스 아이디 하나 넣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그 오리진이죠.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 시작.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 중에 뜨는데 이 오리진이 활성화가 되면은 요걸 기반으로 한번 사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S3 버킷을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S3 커스텀 오리진을 사용해 봐야 되니까 버킷을 만들 거고요. 이름은 데모 my cf 오리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랑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시면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왜냐면은 S3 버킷은 글로벌 유니크한 이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이미 쓰고 있죠? 여러분이 만드시면은 못 만들 거예요. 적당하게 여러분의 아이디라든지 이런 걸 붙이셔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써먹는 그 꽃 그림, 요 꽃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꽃 그림을 올렸습니다. 자, 요게 제 커스텀 오리진이에요. 자, 요 EC2 인스턴스가 잘 수행이 됐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제대로 하셨으면은 여기 퍼블릭 주소로 하시면은 네, 요렇게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여기 보여준 인스턴스 아이디 요거죠? 네, 요거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서, 저는 참고로 여러 가지 데모 때문에 다양한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네, 오리진 이름을 S3 오리진부터 해볼게요. 데모 S3 데모 CF my CF 오리진 이렇게 치시면은 아까 그 형식 그대로죠. 아마존 S3 밑에 데모 my CF 오리진 s3.amazon aws.com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리전까지 포함된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원본의 이름은 그대로 둘 거고요. my s3 오리진. 네. 그리고 원본 액세스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원본 액세스가, 현재는 요 S3는 권한이 이제 보면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요 상태에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도 접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AC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우린 강의에서 요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을 일단 공개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동작이 있죠. 자동으로 개체를 압축할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하나도 만지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실습 때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만져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캐시 오리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레가시 캐시 정책을 눌러서 이렇게 최대 0, 기본 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요 상태로 놓을게요. 요게 무엇인지는 제가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고 웹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두지 않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배포를 생성을 해볼게요. 네, 비활성화를 클릭해야 되네요. 그리고 배포 생성. 자,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서 요게 설정이 완료가 돼야지 배포가 완료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클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요게 배포 중일 때 S3 오리진 뿐만 아니라 커스텀 오리진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네, 커스텀 오리진을 만들 건데, 자, 요번에는 요 EC2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 말고 요 DNS면 됩니다. 요것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은 HTTP만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저희 HTTPS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네,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가시 캐시 세팅에다가 이번에는 TTL을 10초만 해놓을게요. 기본 10, 최대 10.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배포 생성. 요것도 또 클릭해야 되죠. 자, 그리고 배포 생성. 네, 그럼 역시 이렇게 배포 중이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여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들었던 여기 데모 마이 CF 오리진이 활성화됨이 됐고 배포가 끝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배포 도메인 이름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배포 도메인 이름이 있고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파일이 뭐였죠? 바로 이 flower.jpg죠. flower.jpg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access denied가 뜰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 버킷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버킷은 지금 현재 퍼블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S3 버킷을 퍼블릭으로 만드는 거 비추죠. 두 번째는 OAC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OAC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에서 편집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해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킷 정책을 편집하신 다음에 제가 같이 드린 버킷 policy.json을 여기다 복사하신 다음에 버킷명에다가 여기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괄호 없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렇게 퍼블릭 액세스 가능이라고 뜨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로 JPG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3 오리진을 사용을 해서 이 파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커스텀 도메인으로 우리가 EC2 이렇게 EC2로 원본으로 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배포 도메인 이름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페이지까지 보이는 건 좋은데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EC2로 접속을 해서 접속 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sudo s 바 cd 바 로그 httpd.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액세스 로그가 있는데 tail f 액세스 로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건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놔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뭔가 접속을 할 때마다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접속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접속을 해서 어떤 로그가 찍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그가 찍힙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한번 찍혔죠.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들리시죠? 로그가 안 찍혀요. 왜 그럴까요? 네, 당연하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지금 캐싱을 하고 있으니까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제가 아까 TTL을 10초로 놨기 때문에 10초 동안 캐싱하고 있고, 자, 10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로그가 찍히죠. 네, 요걸로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매번 요 서버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10초 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10초가 끝나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나노 www.html index.html 보면은 이렇게 이 내용 있죠. 요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hello world.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hello world 바뀌겠죠. 바로 한번 제가 이상한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제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해도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여기서 캐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오리진 그룹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인스턴스 두 개를 만들게요. 아까 만든 것과 별도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데모 오리진 그룹.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는 두 개고요. 아까 똑같습니다. AMI 그대로 두고 키페어도 없이 네트워크는 이렇게 HTTP 트래픽만 허용을 하고요. 고급 세부 정보에서 이번에는 스크립트 오리진 그룹이란 그 스크립트에서 유저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는 인스턴스 아이디를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page.html이라는 곳에다가 hello world를 이렇게 출력하는 요 스크립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인스턴스 시작.
그러면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와중에 저희가 원본 탭에 가시면은 원래 그 커스텀 오리진으로 사용하던 거 원본을 가시면은 이렇게 원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 입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거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와 이렇게 입력하고요. HTTP만 원본 생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생성할게요. 이렇게 밑에. 그리고 HTTP 이렇게 생성. 자, 그럼 이렇게 원본이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게 179로 끝나고 159로 끝나는 거 이거 두 개입니다. 179, 159. 자, 그러면 원본 그룹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두 개 중에 두 개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애 조치 기준이 있는데 어떤 걸 장애로 정의할 것이냐, 어떤 코드가 만들었을 때 저희는 404 찾을 수 없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선택할 건데 159랑 179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해볼게요. 159가 프라이머리고 179가 세컨더리입니다. 자, 그리고 원본 그룹 생성. 이름은 데모 my origin 그룹. 그 다음에 원본 그룹 생성. 자, 그럼 원본 그룹을 생성을 했으니까 요 원본 그룹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동작을 바꿔줘야겠죠? 동작에서 여기 편집. 그 다음에 여기 원본 그룹 대신에 여기 원래 원본 대신에 원본 그룹을 선택을 할게요. 아까와 동일하게 돼 있으나 원본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 그럼 저장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배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배포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배포 중. 요 배포가 다 끝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만드신 요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네, it works만 떠야 돼요. 단 page.html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가 떠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헬로 월드가 떠야 되는 거. 자, 그럼 배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배포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page.html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헬로 월드가 잘 보이죠? 네, 헬로 월드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오리진이 어떻게 돼 있죠? 오리진 그룹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159 159로 시작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159로 아마 트래픽이 들어가고 있을 거고 한번 살펴보면은 또 s cd 바 로그 html cd 바 로그 httpd 네. 그 다음에 tail f access 로그를 입력하시면은 네, 실제로도 여기서 이제 들어가고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에도 요청하게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요 page.html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요 EC2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리진으로 여기서 지워버리면 여기서 더 이상 파일이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rm www html page.html 그러면은 remove yes.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네, 여전히 계속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난 파일을 지웠는데 10초가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 159가 아니라, 네, 179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 이게 지금 클라우드 프론트에 세컨더리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sudo s tail f 바 로그 httpd access 로그. 자,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여기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리진 그룹에서 요게 페일이 났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스위치를 주는 겁니다. 왜 페일이 났냐? 404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저 입장에서는 아예 장애가 발생한지도 인식할 수 없게끔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요 EC2 인스턴스를 종료시키셔야 됩니다. 요 EC2 인스턴스는 비용이 들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랑 S3는 비용이 안 될 수 있는데, 얼마 안 들 수 있는데, 요 클라우드 프론트, EC2는 들기 때문에 꼭 종료시키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요 버킷도 이렇게 삭제, 파일도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버킷도 여러분께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킷 가셔가지고 데모 y cf 오리진 그 다음에 삭제,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삭제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도 삭제할 수 있는데, 삭제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비활성화를 하셔야 돼요. 여기 비활성화를 하시면은, 비활성화 하시겠습니까? 하시면은 한참 뒤에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배포 과정이죠. 모두 비활성화가 된 다음에, 제가 위에 걸 비활성화 해놨는데 미리, 그 다음에 여기 비활성화가 된 다음에야 여러분께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냥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가 좀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여러 엣지 로케이션에 얽혀 있기 때문에. 끝으로 오늘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면 PDF랑 소스코드 같이 드리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소스코드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